승자 산업이란 건 어떤 건가요? 제가 이제 7개를 다뤘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가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장치 산업입니다. 네. 이건 이제 아마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아마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고요.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장치.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테슬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장치라고 한다면 개인용이에요. 산업용도 있지만 개인용. 즉 네. 이쪽이 개인과 관련된 무언가의 산업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율주행이에요. 즉 자율주행을 하는 모든 수송장치가 하나로 묶인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은 뭐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자율주행 기능이 개인용 비행기도 들어가고 뭐 대형 비행기도 들어가고 선박에도 들어가고 작은 선박, 큰 선박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로봇 산업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걸 조선 산업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네. 다 섞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수송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다 모인다. 그러면 이게 다 합쳐지면서 하나의 산업군으로 돼요. 왜 하나의 산업군으로 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지금 배나 자동차나 비행기 뭐 혹은 오토바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산업이 분리되어 있죠. 네네. 그 이유가 핵심 기술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A라는 자동차를 만들었던 회사가 비행기를 만드는 거는 완전히 새로 다시 해야 돼요. 네네. 핵심 기술을 다시 얻어야 되죠. 네. 그런데 자율주행 모든 게 자율주행을 얻게 되면 핵심 기술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 기업이 다 할 수 있게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배를 만드는 회사였어 지금까지는. 우리는 자동차만 만들었어. 네. 우리는 오토바이크만 만들었어. 우리 다 따로 있는데 이게 한 회사가 다 만들 수 있게 되면 이게 하나로 통합이 된다라는 거죠. 네네. 마치 과거에는 컴퓨터 만드는 회사, 폰 만드는 회사, 그리고 뭐 MP3 음악 플레이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네네네. 있었지만 네. 합쳐지면서 애플이나 삼성이 다 하는 것처럼. 네. 그러면서 결국은 그게 하나의 산업으로 묶였죠. 그런데 이게 스마트 디바이스하고는 이 각각의 장치들이 가격 10배, 20배, 30배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네네. 산업 전체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산업을 잡는 회사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가 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상징적으로 나오는 게 테슬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이 회사가 그렇죠. 되겠네요. 거기서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현대기아차가 될 가능성도 있나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현대기아자동차가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안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 산업은 초기에는 누구나 다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1900년대 초반에 나왔을 때 자동차 기업도 한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한 3,000개까지 글로벌 전 세계 시장이 있었거든요. 자동차 그렇죠. 회사가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체에서요. 그러다가 이제 다 경쟁을 하면서 지금은 사실 한 10대 그룹 정도로 기업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 하나만 해도 뭐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론도 지금 다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거죠. 향후에 뭐 로봇도 다 그럴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초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혹은 경쟁자가 압도적인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커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참여자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현대가 이제 로봇 회사를 인수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동차 로봇은 거의 기술적인 시너지를 서로 낼 수가 있고 향후에 자동차는 로봇화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우위성을 좀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글로벌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는 테슬라. 일단 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선두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뭐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장치인데 이 중에서 개인용 자율주행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건 아무래도 테슬라니까. 그렇죠. 땅을 달리는 디바이스 측면에서 테슬라가 현재로서는 가장 좀 앞서 있죠. 판매고라든지 혹은 연구소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랩실에서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 환경, 도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들. 상용화. 그렇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결국은 인간이 쓰는 디바이스들은 연구소에서는 제한된 환경,
네. 속에서 인간이 좀 엄밀하게 조작한 환경 속에서 퍼포먼스를 내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 환경은 수많은 불확실성들이 있죠. 네, 거기에서 얼마만큼 노하우를 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측면에서는 사실 테슬라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네. 네, 이게 이제 새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네네. 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 첨단 디스플레이. 네, 이거는 현존하는 산업인데 미래에도 굉장히 유망한 네네. 그런 산업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 산업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반도체 산업이죠. 네, 사실 한국이 일본을 초월하고 중국과 대등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 그 자체로만 또 큰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온톨로지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플랫폼 산업들이 궁극적으로 현실 세계, 혼합 세계, 그다음에 초월 세계 이 세 가지를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플랫폼 산업이 됩니다. 초월 세계는 뭔가요? 우리가 얘기했는데 가상 세계인데 이 가상 세계가 메타버스를 넘어서 이제 초월 세계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가상 세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서는 이게 가상 세계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를 지나면 메타버스는 이제 3D라든지 이런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월 세계까지 가면 가상 세계 분명히 이건 가상 세계인데 사실 내가 현실 세계와 잘 구별을 못하고 이 초월이라는 게 붙으면 현실 세계에서 못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요런 데까지 발전하죠. 그래서 가상세계 궁극적 발전입니다. 그게 이제 초월 세계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 세 가지 현실 세계, 초월 세계 그리고 이 두 가지 중간이 혼합 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서 예를 들면은 어그먼트 리얼리티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홀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 이 세 개가 따로따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지배하는 또 기업이 최후의 승자가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를 통합한다고 해서 온톨로지 플랫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시 서비스 산업. 도시 서비스 산업. 예, 그래서 한 7개 정도가 향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이 가장 치열하게 격돌할 산업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들 안에서 편승, 그러니까 여기에 편승하는 기업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사실은 도태되거나 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죠. 시가총액 순위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게 된다.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 장치, 그다음에 첨단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 서비스, 온톨로지 플랫폼, 도시 서비스 사업. 도시 서비스 사업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이제 이것도 이제 보통은 지금 이제 우리가 건설 산업인데 이 건설 산업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이제 많은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3차 산업혁명 때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 때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초연결 사회로 간다. 이 초연결 사회라는 것은 도시 전체가 하나로 거대하게 연결되고 더 확장되면 지구 전체가 정확히 얘기하면 지구의 모든 도시들이 연결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도시라는 이 단위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비즈니스 영역이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업은 주택을 지었다, 혹은 빌딩을 지었다, 혹은 단지를 지었다 이런 수준이지만 이제는 그걸 더 벗어나서 이제는 그렇게 단독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서로 연결성, 호환성이 떨어지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스마트 디바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마트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각각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향후에 호환성으로 완전히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최고의 편리성을 주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건물들도 초연결 사회가 되면 이게 호환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간에 빅데이터가 플로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든지 간에 나와 호환이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도시 전체를 두고 서비스를 개념을 설계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의 어떤 새로운 도약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첨단 디스플레이 산업. 첨단 디스플레이. 이거는 현존하는 산업인데 미래에도 굉장히 유망한 그런 산업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로봇 산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 반도체 산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산업 그 자체로만 네네. 또 큰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온톨로지 플랫폼 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플랫폼 산업들이 궁극적으로 현실 세계, 혼합 세계, 네. 그 다음에 초월 세계 이 세 가지를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플랫폼 산업이 됩니다. 초월 세계는 뭔가요? 우리가 얘기했는데 가상 세계인데 이 가상 세계가 메타버스를 넘어서 이제 초월 세계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가상 세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개념에서는 이게 가상 세계라는 걸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초월 세계까지 가면 네. 가상 세계 분명히 이건 가상 세계인데 사실 내가 현실 세계와 잘 구별을 못하고 이 초월이라는 게 붙으면 현실 세계에서 못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요런 데까지 가상세계 궁극적 발전입니다. 네네. 그게 이제 초월 세계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 세 가지 현실 세계, 네. 초월 세계 그리고 중간이 혼합 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서 네. 예를 들면은 어그먼트 리얼리티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면서 네네. 홀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 이 세 개가 따로따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지배하는 또 기업이 최후의 승자가 되거든요. 네네.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를 통합한다 해서 온톨로지 플랫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도시 서비스 산업. 도시 서비스 산업. 예, 그래서 한 7개 정도가 향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들이 네. 가장 치열하게 격돌할 산업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편승하는 기업들은 네.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사실은 도태되거나 순위가 밀리게 되는 거죠. 시가총액 순위가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게 된다.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 장치, 네. 그다음에 첨단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 서비스, 온톨로지 플랫폼, 도시 서비스 사업. 이 지금 여기 7개 얘기해 주신 거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2개나 들어가요. 네네. 인공지능 자체 서비스도 있고 인공지능 로봇도 있고 네네.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인공지능이 포함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 이 7가지 변수 중에 한 3가지가 인공지능이랑 연계가 되는 건데 네네네. 그럼 이 인공지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앞으로 계속 잘 될 확률도 높겠네요. 인공지능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세 가지로 나눈 것은 인공지능 서비스는 인공지능 서비스, 즉 소프트웨어적 서비스만 하는 기업들이 생겨요. 뭐 예를 들면 네네.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겠죠. 네네. 네. 또 하나는 이거를 가장 큰 높은 가격을 구사하는 이런 수송장치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그런 기업이죠. 이게 이제 개인용 자율주행 수송장치 산업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게 인공지능 로봇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인공지능 로봇 그러면 뭐 휴머노이드 로봇 네.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사물이 로봇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자동차를 제외하고 수많은 사물들이 있죠. TV부터 네네. 시작해서 이 모든 게 전부 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가까운 미래는 아니지만 조금 먼 미래를 본다면 가구 같은 사물도 네.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서 환경에 맞게 얘가 트랜스포메이션, 변신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변신하는 가구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장 많은 제품 수를 만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제품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특화하는 그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제가 산업을 이제 3가지로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들은 사실은 인공지능이죠.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 인공지능을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존 산업하고.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는 이 변혁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씨앗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소프트웨어적 씨앗이다. 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경쟁력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국가별로도 봤을 때 인공지능 기술 혹은 국가 안에서 경쟁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자사의 제품의 퍼포먼스, 성능을 완전히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사가 직접 개발할 것이냐, 자율주행 수용 장치를 하는 기업이 예를 들면 테슬라는 직접 개발을 시도하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슬라는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까지 지금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큰 원대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또 어떤 데는 우리가 자사의 역량은 우리가 거기다 포커스를 주지 않고 오히려 좀 더 하드웨어적이고 다른 데 포커스를 두고 인공지능은 오히려 다른 데와 동맹을 맺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 특화된 기업들이 있죠. 구글, 뭐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혹은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되겠죠.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가 이제 조인을 하는
그러면 이 조인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기 인공지능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비즈니스 전략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상태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니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가 그렇죠. 나온 거겠죠? 네, 충분히 일본하고 봤을 때 네.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198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 그러면 거의 다 일본 거였습니다. 그죠. 뭐 워크맨 같은 경우. 그렇죠. 워크맨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우리 추억에 쌓인 그 제품들이요. 뭐 일본 밥솥도 그렇고. 그렇죠. 뭐 컴퓨터 그러면 뭐 바이오, 소니 바이오. 막. TV도 사실 소니 TV가 부잣집감이 있었죠. 그렇죠. 그 부잣집감 소니 그리고 소니가 아니더라도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굉장히 좋은. 뭐 브라운관 시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품들이었죠. 그런데 일본의 혁신이 80년대 이후부터 혁신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뭐 모든 곳에 화두인데 사실 이 자율주행 기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현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건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우리나라 모 대학의 이제 교수님이 꽤 오래전에 실제로 9시 뉴스 나오고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에 성공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 예를 들면 전기 자동차가 최신 기술이 아니잖아요. 100년 전에 이미 나왔던 기술인데 너무 시대를 앞서가서 에디슨이 그렇죠. 발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장됐던 거죠.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가 지원을 이제 못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니까 퍼스트 무버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메타버스가 굉장히 지금 유행이잖아요. 코로나 때. 그런데 사실 이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2D에서 3D로 넘어가는 개념이거든. 3D 공간인데 이 3D 공간은 사실 미국에서는 2002년도에 린든랩이라는 회사가 그 세컨드 라이프라는 3D 가상 공간을 런칭을 했어요. 한때 이제 굉장히 그 돌풍을 일으켰죠. 그래서 타임지에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듣는 것처럼 거기에서 땅을 사서 부동산을 만들어서 집을 져서 팔아서 뭐 100만 장자가 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타임지에 실제로 소개가 되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세컨드 라이프인데 역시 이것도 기술이 너무 빨랐어요. 왜냐하면 이것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통신망인데 뭐 지금 5G에서도 사실 초고화질의 이 3D 공간을 돌리면은 힘든데 그때는 더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죠. 이게 이제 사실은 원조인데 지금 메타버스에. 그런데 이 세컨드 라이프보다 2년 더 빨리 3D 공간을 런칭한 게 한국 회사예요. 그래서 다다월드라는 회사. 그런 게 보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충분히 혁신성의 측면에서는 3차 산업혁명에는 우리가 역량이 충분하다. 이제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량들 그리고 뭐 사실 이 자동차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우리나라가 지금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과도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들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수송 장치나 뭐 그냥 내가 쓰는 디바이스나 다 그냥 다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건물이나 도시나 뭐 가구나 다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은 이제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인 거고. 그렇죠. 모든 거를 이제 작동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인공지능이 없을 때는 모든 사물들을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움직였죠. 지능을 사용해서 자기가 쓰거나.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니까 그 지능을 사물에 그냥 직접 주사해서 포함시켜서 그 자체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보면 그 사물을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어느 정도 내가 지능을 썼지만 이제는 지능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영토도 영토인데 그 도시도 인공지능 넣는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많은 도시에다가 어디는 이제 삼성끼리 호환이 될 거고 어디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구글끼리 호환이 되는 도시가 있을 거고 뭐 테슬라끼리 호환되는 도시가 있을 거고 뭐 그럴 텐데 얼마나 많은 도시를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장악하고 있느냐
그게 하나의 또 거의 국가에 준하는 그런 걸 갖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 혹은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려면 지금이 지능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능 시대의 핵심은 하나가 알고리즘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지능 시대는 데이터의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은 데이터로 확보하느냐, 누가 더 많은 데이터로 확보해서 잘 분석을 하느냐, 혹은 데이터를 잘 활용하느냐는 거죠. 그 활용의 범위가 넓을수록 좋죠. 근데 이 데이터가 흘러가는 길이 중간중간에 막힌다든지 이러면 피가 막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플로우로 흐르려면 결국은 전체를 하나로 묶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생겨요. 데이터가 흘러가는 게. 이거를 인간이 보고 인간이 지능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인공지능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게 이미 정해진 미래다. 그러니까 애플 쓰는 분들도 그 애플 그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계속 그거를 쓸 수밖에 없고 그걸 쓸수록 더 그걸 쓰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애플에 락인된 생태계가 있고 삼성 락인된 생태계가 있고 뭐 중국에 가면 뭐 알리바바든지 혹은 화웨이가 있고 뭐. 그렇죠. 미국에 뭐 구글도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도시 자체가 혹은 우리 주변 자체가 그렇게 이제 락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그런 어떤 제품도 시작해서 그런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내가 최대 호환을 느끼면서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송파구 갈 때는 애플 제품 가져가야 돼,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 될 수 있죠, 충분히. 마포구는 구글이요, 막 이런 느낌. 그게 가장 잘 호환이 돼. 호환이 잘 되는 그러면서 지역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호환이 잘 된다라는 것은 퍼포먼스가 난다는 거니까. 퍼포먼스가 난다는 것은 내가 경제력이나 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부와 연결되는 거죠.